네, 153페이지 15번 가등기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갑소의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거기 등기 청구권 글자 보입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등기 요구할 수는 없고 장래 등청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하게 되면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되겠죠. 근데 가등기 상태에서는 임시등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 격려된 후 가등기 격려된 후 갑이 병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죠.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 병. 그러면 그 후 갑이 병한테 점유를 뭐 했다? 이전하였다. 옳은 것. 1.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등기가 만약에 원인 무효입니다. 그래도 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전까지는 실제법상 뭐가 없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최초의 가등기 의무자 갑한테 해야 되는 걸까? 현재 등기 명의자 병한테 해야 되는 걸까? 네, 현재 등기 명의자 병이 아니고 최초의 의무자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죠. 순위가 올라가면서 등기관이 부동산 하나에 본등기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밑에 거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 2번 정답. 세 번째,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을이 가등기 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추정된다? 가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죠. 단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겠죠. 다섯 번째,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병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본등기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단지 뭐만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만 올라가죠. 그래서 가등기에서 포인트는 5글자야. 순위만 소급. 뭐만 소급? 그 가등기 문제가 나오면요, 꼭 3사람 나와요.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그러면 본등기는 병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갑. 그럼 순위는 올라가지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자, 다음 페이지 16번에서는 5번만 볼게요. 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추정된다. 자, 부동산 공시가 뭐죠? 응? 부동산 공시가 뭐예요? 아, 등기 나도 알아요. 점유가 아니고 뭐다? 등기. 따라서 여기 부동산 점유자가 있고 등기자가 있으면 누굴 소유자로 있다라고 추측을 해야 돼요. 이 점유자가 본권이 있다라고 뭐요?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등기자한테 본권이 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추정 있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등기 추정력을 써야 되지 않을까? 동사는 공시가 뭐가 아니고 등기가 아니고 점이니까 동사는 점유 추정력을 쓰는 거고 부동산은 맨날 등기 추정해봐야 몰라. 부동산은 반대를 치고 들어가니까 민법 공부 양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반대되는 것을 찾고 놓고서 연습하면 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없으면 다 따로따로 기억해야 되잖아.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뭐니까? 부동산 점유 추정 쓰는 게 아니고 뭐다? 등기 추정력. 다음 등기 추정력 들어가더라도 약간 다르잖아요. 첫 번째 무슨 원인이 있고 가등기 있고 무슨 등기가 있으면 그러면 임시등기니까 이건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 추정 안 된다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 된다 하면 되잖아. 또 비교되는 게 뭐 있어요? 비교되는 것이 또 응? 아까 이등기 있었잖아. 보전등기 반대말은 이전등기. 자, 매매를 했는데 보전등기를 만약에 했다. 뭐 했다고? 매매했는데 산사의 보전등기 가능한 경우도 있었잖아. 매매를 했는데 무슨 등기 했다? 그럼 매매했는데 보전등기 했으면은 이건 등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뭐 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등기는? 기재가 되니까 아까 이거 뭐 된다. 아까 했었잖아. 중간 생략 보전등기. 보전등기에서 이전등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판 사람의 보전등기를 생략하고 산 사람의 보전등기 했잖아. 그럼 매매가 뭐가 되지 않으므로? 기재가 안 되니까 추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디서부터? 무슨 추정력이 아니고 점유 추정력이 아니고 등기 추정력 들어가서 등기도 성질이 약간 다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 임시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고 본등기 원인은 뭐 되고 추정되고 또 매매했는데 뭐 했는데 산 사람이 가서 이전 등기했으면 추정이 될 것이고 산 사람이 가서 만약에 무슨 등기했다면 그 매매는 기재가 안 되니까 뭐 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번 별표 하시고요. 꼭 이런 형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등기, 취득, 자동 취득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업, 갑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시효 취득했어요.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네? 등기 취득. 니은 갑이 국유 임화를 뭐 받았다? 불하. 이 불하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한테 파는 것을 불하라고 해요. 국가가 누구한테? 개인한테 매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법상 계약과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디귿, 을수의 토지를 기업자인 갑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수용했죠. 기억나요?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뭐? 상수, 형, 경, 기. 리을, 을수의 건물을 갑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매각대가 되고 완납했죠. 자동취득. 명, 을수의 토지에서 갑이 매매기한 소유권 등기청권 이행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죠. 거기 이행소송이라고 됐네. 형성 판결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등기, 취득. 갑이 건물을 뭐 해서? 신축, 완공, 자동 취득. 그러면 몇 개? 3개. 기억, 니은, 미음. 민법 시험에서는 이렇게 몇 개 가지고 나온 적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건 하늘의 뜻이야.
뭐 어떡할 거야? 뭐 기역, 디귿, 비읍해서 3개 맞춰도 정답 맞잖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측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에서는 2번, 3번을 반대 표시하세요. 18번에 2번과 3번. 18번 틀린 질문은 일단 1번 갑의 저당권 설정된 을 토지가 뭐가 됐다? 수용. 그러면 공용징수죠.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취득. 그런데 수용 재결상,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 그럼 거기 지급 또는 공탁이 돼야지 자동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취득이 안 됐지? 그럼 거기 취득이 공탁되지 않았으면 아직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갑의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 재결상,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뭐였다면 공탁되었다면 그 누가 그죠? 뭐죠? 그 공용 징수한 자가 원치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당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저당권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아직 안 나가는 겁니다. 왜? 소유권 취득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취득했다면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이제 어떤 방식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경매할 수 없으니까 보상금 지급 청구권 압류해서 물상대유 형식으로 먼저 받아가야 되겠지.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도 좋다. 자, 2번, 3번 묶은 이유는 2번이 바로 형성 판결의 대표죠. 무슨 토지? 공유 토지 분할 판결이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의 대표입니다. 자동 취득입니다. 세 번째는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겠죠. 자, 4번은 포락입니다. 뭐라고요? 네, 밭 농사 짓다가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 밑바닥이 돼가지고 돌아갈 기미를 안 보여요. 하천 밑바닥 된 걸 포락된 토지. 다시 거기다 흙을 갖다가 다시 성토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이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뭐했다? 취소. 취소가 도달하는 순간 소유권은 자동 복귀죠. 취소해도 소유권 자동 복귀, 해제해도 소유권 자동 복귀. 무슨 성? 유인성. 자, 18번은 2번, 3번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추정력 같은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19번에 4번 정도 볼까요? 등기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 풀어봅시다. 그냥 1. 점유자는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97조 1항 기억납니까? 점유의 모습, 태양,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되지만 딱 하나 없는 것, 무가실. 네, 1번 질문 맞고요. 두 번째,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것으로 뭐였다면? 밝혀졌다면 등기 추정력은 뭐한다? 깨진다. 맞는 질문. 세 번째, 점유자 권리 추정. 이건 동산에 써야 되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건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린 지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은 현 등기 명의자는 면제받죠. 아니라고 떠드는 문 밖에 있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는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 매수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이 되겠죠. 19번, 4번이었고요. 자, 20번. X의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병한테 부동산 매도. 현재 병은 이를 점유 뭐하고 있다? 사용 수익하고 있다. 무슨 등기야 이거? 네?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죠. 1.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서 토지 허가를 받아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다? 무효. 1번은 이제 무슨 지역에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지역? 허가 지역에서 무슨 등기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허가 지역 아닌 것, 인 것. 아닐 때는 뭐고? 일 때는 들어가면 요거는 요렇게 표현하죠. 단속 규정이고 요거는 무슨 규정이고 이 결국 뭐야? 강행 규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규정? 그래서 적법성에서 노는 거예요. 무슨 성? 적법성. 두 번째, 갑과 병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제3자 합의가 있었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과 병 사이에 물권적 뭐가 없더라도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해서 뭐라고요? 3자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문장이 이상해.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네. 직접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문장이 약간 어색하다. 갑을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만 가지고 안 돼. 갑병까지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갑병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뭐예요? 없더라도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또 합의에서는 제3자 합의가 있다고 돼 있죠. 저는 동의가 있다고 좀 봐가지고 2번을 갖다 맞는 질문을 한 것 같아. 자, 정답은 거기 3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3번에 뭐 있을까? 2번은 그냥 삭제하시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좀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갑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죠. 인상된 매매대금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거절할 수 없다? 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전원 합의가 있다 해서 을의 등기 청구권이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선택하세요. 네? 전원 합의가 있으면 을의 등청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갑의 당사자는 누구이지? 을이지 누가 아니다.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1억에 팔았는데 얘는 보니까 3억에 파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니까 을한테 뭐라고 그래요? 다 먹지 말고 야 3천만 내놔라. 3천을 인상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을이 3천을 제공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거절을 가지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원이 화가 나겠지. 왜? 해주기로 뭐 해놓고 약속해놓고 또 지들끼리 또 대금을 인상해가지고 그 미지급 가지고 또 거절할 수 있다는 병 입장이 열받겠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욕먹겠지만 법리적으로 갑의 당사자는 누가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을의 인상 미지급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이미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격려됐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뜻. 다섯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종생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뭐 하지 않는다? 하여튼 등기 청구권은 죽이면 안 됩니다. 모를 때 등청 남은 무조건 뭐 한다? 살리고 살린다. 다음 페이지요. 21번. 같은 문제입니다.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뭐한 후 매수한 후 다시 병한테 뭐하고? 네. 매도하고 인도했는데 등기는 아직 갑 명의로 남아있다. 틀린 것. 네, 바로 5번, 4번 가봅시다.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뭐하고?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뭐했다? 통지했다. 이 통지가 있을 때 전원 합의일까요? 아직 합의가 아닐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 매매해서 다시 매매해서 등청을 병한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전원 합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얘기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갑한테 뭐가 있을까? 동의가 있어야지 전원 동의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자, 22번에서는 3번을 한번 가봅시다. 전세권이 무슨 갱신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가 없으면 전세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률 규정 아니에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전세권, 건물 전세권. 자, 건물 전세권은 최초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갱신이 됐다? 무슨 갱신이 됐다? 법정 갱신됐죠.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합시다. 그럼 법정 갱신은 뭐가 없어도? 자동이니까 뭐가 없이도 등기 없이도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슷한 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자, 갑이 자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그럼 건물 철거 특이가 있으면 갑한테는 뭐가 있죠? 관습 법지가 있죠?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그러면 아직 이 갑이 뭐 하지 않아도 관습 법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때 이렇게 나오죠. 갑이 소유권을 병한테 팔았다. 신소유자죠? 자, 저 위에 관습법 법지 등기 없죠? 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뭐 하지 않아도 여기? 이거 뭐 없이도? 그럼 이 사람 관습 법지 지금 있어 없어? 뭐가 없어도? 그럼 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이제 팔 때는 어떻게 돼? 팔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해야 된다는 거,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 없어도 취득한 거니까 신인소유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법률행위는 어떻게 돼?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2번에서는 이제 4번, 5번 별표하시고요. 4번의 제목이 뭐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뭐 기억나요, 이거? 이건 공식이야.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고 있죠? 채무자 직접 점유 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아니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점유를 주면 안 된다는 것. 채무자한테 점유를 넘겨주는 순간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유치권자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가 X 아니고 누구?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다음 5번째, 부동산에 대항 요건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그 뒤에 저당권 설정했죠. 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에게 귀속됐다.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이게 선생후사. 무슨 후사? 꼭 1번 저당권 나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먼저 있고 뒤에 이때 앞에 사람이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앞에 권리는 그대로 뭐한다? 존속시키죠. 이거 죽이면 또 저당권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22번 3번 이것저것 뭐 한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4번 가봅시다. 혼동 1. 갑수의 건물이 의 임차권 갖춘 다음날 병 저당권 설정된 때 의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할까요? 방금 했던 거지 뭐. 선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두 번째,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 취득한 경우 갑이 지상권 목적물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제3자 보호죠. 세 번째, A 토지에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 가졌을 때 2번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후사. 기억은 선생. 3번은 뭐예요? 후사. 네 번째, 갑수의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뭐예요? 소멸하죠? 다섯 번째, 을이 갑수의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샀다. 을의 점유권이 소멸할까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가더라도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 25번 가보겠습니다. 혼동, 옳은 것. 박스 문제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스 문제가 오히려 더 쉽게 맞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억, 갑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1번 저당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주 친절하네요. 여기 1번, 2번. 보통은 선순위 후순위 내는데 1번 지문 틀렸네. 는 을이 갑토지의 지상권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취득했죠. 그럼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죠. 그럼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이 소멸할까요? 제3자 보호. 디귿 갑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5번째,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 그 뒤에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소멸하겠죠. 리을은 뭐예요? 후사. 네, 맞는 지문은 기억, 니은. 틀린 지문은 기억, 니은이고 맞는 지문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이런 거 문제 풀 때 또 답 정답은 또 몇 번 해요? 1번 해놓고 나온 사람도 있어. 제정신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선의 취득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7번입니다. 몇 번이요? 갑소의 자전거를 을이 뭐 하면서? 네, 병한테 무단으로 뭐 했다? 매각했다.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선의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자전거 똑같습니다. 자전거 갖고 있다가 을이 뭐 했다는 걸까요? 자전거를 매매했다는 얘기죠. 자, 풀어드리면 자전거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네. 그래서 동산을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라는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거래는 반드시 유효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병이 인도받아야 돼. 뭐 한다고? 자, 이걸 동산의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무슨 취득이요? 병이 선의 취득한다. 대상이 뭐다? 동산.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선의 취득은 잘 안 나옵니다만 요거 동거인을 가지고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뭐라고? 동산 선의 취득은 동거인. 그래서 첫 번째 동산의 반대말이 뭐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 할 수 없다는 거. 뭐가 안 되는 것? 선의 취득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선의 취득이 될 수가 없고요. 다음 점유란 말 나왔죠? 네? 자동차는 민법상은 동산이에요. 뭐라고? 근데 자동차는 공시가 뭐기 때문에? 등록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뭐 할 수가 없다는 거.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뭐다 그랬어요 여기? 유효. 이 유효는 1, 2, 3, 4 중에서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몇 번?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그래서 몇 번을 통해서는 불확정 무효. 대표가 뭐죠? 망나니 아들은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지. 뭐라고 나와? 무건대리. 만약에 을이 무슨 대리면? 무건대리면 무건대리인이 동산을 팔았죠. 뭐 할 수 없다는 거.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 아셨어요? 또 계약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 둘이 혹시 뭐 통정했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무효를 통해서는 무슨 무효? 확정 무효를 통해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또 3번의 대표가 뭐야? 성년자가 만약에 뭘 팔면 부모 동의 없이 동산을 갖다가 매각하게 되면 뭐 할 수 없다는 거. 없죠? 간단해요. 무건 대리가 나오면
그 관련 규정 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관련 규정 가지고 해결해야지 이거 갖다가 이거 가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 또 미성년하면 관련 규정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1, 2, 3번이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지 249조 선의취득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는 반드시 퍼펙트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인도가 4가지가 있어. 무슨 인도? 현실 인도라는 것이 있고 무슨 인도? 을이 자전거를 병한테 직접 건네주는 거. 그럼 점유를 누가 해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누가 해요? 병이 하죠? 자, 그 다음에 간이 인도라는 것이 있어. 무슨 인도? 빌려 쓰는 주제에 다시 또 병한테 빌려주고 또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걸 간이 인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병이 뭐하고 있다가 점유가 있다 을로부터 산 거죠. 점유 누가 해요? 병.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이라는 것이 있어. 무슨 계정이요? 을이 병한테 팔고 다시 을이 빌려 쓰는 경우. 그럼 점유는 누가 할까? 을이 해.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3가지만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을로부터 점유가 다 떠나 있지. 근데 점유가 안 떠나는 게 뭐예요? 개. 뭐라고요? 그래서 이때만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건 점유가 다 떠나기 때문에 뭘 인정한다? 선의취득을 전부 다 인정합니다. 뭐만 안 된다? 점유 계정만 안 돼. 그래서 동거인 가지고 풀어보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병이 선의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병이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는 직접 점유에 한한다. 직접 점유도 있고 무슨 점유도 있다.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권 양도도 있습니다. 무슨 양도요? 근데 특징은 누가 점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가 돼요. 무슨 점유? 자, 2번째 병이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구별 부족하고 그에도 계속돼야 된다. 평공자 선무는 무슨 당시에? 점유 개시 당시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이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번째 병이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을 병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기억나요? 설령 이거 몰라도 다 맞힐 수 있겠다. 점유 모습, 평공자 선, 추정 대면, 입증 면제, 문박 그대. 근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나니까 병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3번이 정답이네. 4번째, 을병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됐을 때는 병은 선의취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거래 자체는 1, 2, 3번 아니고 반드시 몇 번일까? 4번일까? 병이 선의취득할 때는 이게 승계취득일까? 원시취득일까? 이어받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는 거니까 무슨 취득이야? 이거 전부 다. 무슨 취득? 그래서 갑이 슬프고 누가 기쁘다? 을은 먹고 튀었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갑이 기쁘고 병이 슬프죠. 그래서 동산 선의취득은 돼도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산 선의취득은 과거에 한 번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최근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내려고 시도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번 하나 체킹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점유권 합시다.